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오토 이용에 대한 쉬운 변수 선언 했었고요. 다음은 활용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라고 하는 거는 자료형을 내가 지정하지 않겠다. 자동으로 컴파일러 언니가 알아서 어, 정의를 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어, 다른 활용 사례를 보면 함수의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도 추론을 해서 그 변수에 맞게끔 타입을 네가 선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티지로 리턴 받고 스퀘어, 인티지 x를 하겠는데 리턴, 뭐 x 두 개를 곱해서 리턴해.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스퀘어라고 하는 거를 3을 넣었다면 받는 자료형도 네가 알아서 정의를 해줘. 그럼 당연히 얘는 인티즈니까 인티저이겠죠. 인티즈 타입을 추론받아서 인티즈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했을 때 그 리턴 값이 얼마인지도 자동으로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한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런 템플릿을 사용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벡타라고 하는 템플릿을 쓰겠는데 자료형은 인티즈이다. 그때의 iterate 이런 타입도 자동으로 오토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런 iterate가 선언이 됩니다. 벡타 인티즈형으로 쓰겠는데 iterate IT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T는 비긴에서부터 end와 같지 않을 때까지 어, IT를 하나씩 증가시켜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계속 iterate에 해당되는 거를 선언을 해줍니다. 선언하지 않고 오토 IT 해버리면 자동으로 iterate에 대해서 자동으로 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길게 선언을 해주지 않고도 쉽게 iterate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긴에서부터 end가 같지 않을 때까지 IT를 증가시키면서 그 IT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출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딩이 훨씬 수월해진다. 사용자 프로그래머들의 오타라든가 이런 실수하는 거를 줄여주는 역할이 IT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점점점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프로그래머도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점점 쉬운 랭귀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파이썬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14에 우리가 오토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변수 선언을 해서 한번 자동으로 쉽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한번 사례를 살펴보자. 오토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하는 다양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iostream, 샵 include 벡터 선언을 해 놓은 거죠. using namespace std, 인티지로 squar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는데 매개 변수는 x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값은 항상 두 개를 곱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메인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기본 타입 C는 이거 봤더니 캐릭터 타입이네. 3.14니까 더블 타입이네. 정수경이니까 인티즈네. 그 다음에 그 10이라고 하는 그거의 참조형으로 포인트로 PI니까 인티즈 포인트 타입이네.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초기 값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오토라고 하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값에 맞는 기본 타입으로 선언이 쫙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해 C out, C 선언한 PI, 그 다음에 TN 포인트에 아스트릭
이 값들을 뭘 갖고 있는지를 다 출력해. C는 A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PI는 3.14. 그 다음에 TN은 10, 10. 포인트형 10이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이니까 어, 그 값, 10. 이게 그대로 출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에 맞춰서 다양한 자료형을 선언해 주지 않아도 오토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자동으로 자료형에 맞게끔 어,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 RET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스퀘어라고 하는 거를 3을 집어넣으면 9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받겠는데 그 9는 어떤 자료형을 받겠느냐. 인티즈이기 때문에 여기서 RET는 자동으로 인티즈형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P의 포인트, 아까 P의 포인트는 10이었잖아요. 10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RET가 이거 수행한 결과값이 리턴이 되니까 3 곱하기 3, 9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하고 9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벡타라고 하는 거 여기에 선언을 했죠. 템플릿. 벡타를 선언을 하겠다. V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순서대로 1, 2, 3, 4, 5라는 걸 집어넣겠다. 그리고 벡터의 자료형 템플릿이 인티지형이죠. iterate it라고 하는 거를 선언해서 it는 begin에서부터 it가 end가 아닐 때까지 it를 증가시키면서 it가 가지고 있는 참조값을 출력해. 그럼 5개니까 1, 2, 3, 4, 5 출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코딩을 했다면 좀 간략하게 이런 거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for, auto, it는 비긴에서부터 it는 end가 아닐 때까지 it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t에 가지고 있는 값들을 출력해. 이렇게 해버리면 동일하게 결과가 1, 2, 3, 4, 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예전에 오토는 로컬한 범위 안에서 지역 변수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오토였고 생략 가능했었는데 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동으로 자료형을 선언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오토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프로그래머들의 어, 신텍스 에라,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한 입력을 잘못하는 거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오토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람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라고 하는 거는 람다 대수와 람다 식이 있는데요. 람다 대수라고 하는 거는 이 람다 식은 수학 함수를 단순하게 표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x하고 y를 더하는 그런 수학 함수 f라는 게 있다면 이 f에 매개 변수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더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람다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건 하나의 함수라면 람다식으로 표현하면 f 함수 없이 그냥 xy 매개 변수 두 개인데 두 개를 리턴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람다식의 f 함수로 표현을 하면 xy에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이 y에 2,3 그러면 2하고 3하고 더해서 5를 리턴해라 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죠. 함수 f의 xy, f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가로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매개 변수 두 개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C++에서 그러면 우리도 함수를 그대로 한번 써보자. 즉, 여기에는 F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이름이죠. 그러면 함수의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이름이 없는 익명의 함수를 만드는 기능이 바로 람다, 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C++ 11에서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람다식이라고도 하고 혹은 람다 함수라고도 불립니다. C샵이나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의 많은 언어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이름이 없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름이 없다 보니 다음에 다시 불러쓰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해서 바로 쓸 때 한 번 사용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랭귀지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하니까 람다의 개념을 좀 잘 알아놓으면 좋겠다. 다양한 랭귀지에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에서는 이 람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람다의 어, 선언, 람다식을 어떻게 선언하고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의 람다식의 구성을 보면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대가로로 캡처 리스트, 가로 안은 매개 변수, 그리고 화살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리턴 타입입니다. 그리고 중괄호 아래는 실제 함수가 수행해야 될 함수의 바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C++에는 좀 기호가 많은 편이죠. 이때 캡처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람다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바깥의 변수의 목록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 리스트는 우리가 보통 함수에서 가로 안에 있는 매개 변수 리스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간접 참조 연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리턴 타입 수행하고 났을 때 리턴 타입인데 리턴 타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바디는 람다식의 실제 수행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에서의 그 이그젬플 보면 다 람다에 자료형 인티저 XY가 들어가고 이거 생략 가능하니까 리턴 타입은 인티주구나. XY 두 개 더해서 화면에 출력하구나. 혹은 리턴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X에는 2, Y에는 3을 대입해서 실행해서 5를 출력해라. 바로 작성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람다를 이용한 간단한 람다 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그젬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15에 나올 매개변수 XY의 합을 출력하는 람다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개변수 XY, 인티즈 X, 인티즈 Y고 두 개를 더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합을 출력하는 람다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인티지 xy, cout xy를 출력해. 그래서 여기에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메인에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xy, cout 합은 x, y고 2, 3이야. 그러면 합은 5 이게 바로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함수 수행해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 람다식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람다식을 바로 호출하는 이그젬플입니다. 예제 10-16 오토로 람다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료형을 자동으로 정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토를 이용을 해서 변수 love에 람다식을 저장을 하고 love를 이용해서 람다식을 호출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샵 include iostream, 샵 include string, using namespace는 std, integer main입니다. 오토, 러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료형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다. 근데 람다식을 바로 쓴 거죠. string A에 string B. 매개 변수는 둘 다 string으로 A, B 들어가고, 화면에 출력을 하겠는데 A보다 B가 좋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러브를 바로 호출한 거죠. 돈보다 너가 좋아. 이런 식이 출력이 되는 거죠. 냉면보다 만두가 좋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러브라고 하는 거는 요거 수행해서 결과 러브에 오니까 자동으로 러브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보다 너가 좋아? 냉면보다 만두가 좋아. 그래서 오토를 이용을 해서 람다식을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입니다. 람다식의 형식은 컴파일러만 알기 때문에 개발자가 람다식을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람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사용하고 한 번 끝나는 일회성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의 형식은 형식대로만 적어주면 어, 굳이 타입을 프로그래머가 선언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호출해서 쓰게 해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타입은 선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라고 해놓은 특수한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캡처 리스트와 리턴 타입을 가지는 그런 람다식입니다. 나는 오토를 이용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자료형을 알 필요가 없었다면 이 캡처 리스트,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리턴 타입을 가지는 그런 람다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0-17에 반지름이 R이 원의 면적으로 리턴하는 그런 람다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지역 변수 pi의 값을 받고 매개 변수 r을 이용을 해서 반지름의 값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오연의 면적을 계산을 해서 리턴하는 그런 람다식을 작성을 하고 람다식을 호출하는 그런 코드를 프로그램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입니다. 인티즈 메인에서는 더블 pi 3.14, 오토 pi 3.14 이렇게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오토 캘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람다식에서 거기에 사용할 캡처 리스트는 pi야. pi의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인티즈 r을 매개 변수로 반지름을 넣어주면 그거를 더블형으로 리턴을 할 거야. 리턴 형태는 pi의 r 곱하기 r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cout 면적은 캘크를 이제 원래 람다는 익명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지만 이렇게 오토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하면 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3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3 곱하기 3 곱하기 3.14, 28.26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28.26이야. 이 캡처 리스트하고 리턴 타입을 다 가지는 람다식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오토
그 다음에 람다 이런 거를 적용해서 다양하게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캡처 리스트에 참조를 활용하는 람다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8은 캡처 리스트,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캡처 리스트에 참조를 활용해서 합을 외부에 저장하는 그런 람다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 변수, 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참조를 캡처 리스트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합한 결과를 지역 변수, 썸에 저장하는 겁니다.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는 std, 인티즈 메인입니다. 인티즈, son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형의 인티즈형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으로는 0을 집어넣고 참조를 하겠는데 지역 변수 sum에 대한 참조를 하겠다. 그게 이 참조 리스트, 캡처 리스트 안에 들어가고요. 참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두 개, x, y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x, y를 위에서 참조 리스트에서 지정해 놓은 썸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저장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합은 썸 이거 그대로 출력해. 이때 거기 안에 들어갈 매개 변수는 2,3이야. 그러면 2, 3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썸 5에다가 저장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합은 5. 이 캡처 리스트 안에 지역 변수를 참조를 받아서 지역 변수에 접근하는 그런 이그젠플입니다. 지역 변수를 참조로 이용을 해서 캡처 리스트 안에 넣어서 참조하게끔 해놓은 형태입니다. 다음 예제 10-19입니다. 스탠다드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forEach라고 하는 그런 함수, 특수한 함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벡터의 모든 원소를 출력해보자. 우리 대부분 이트레이트를 이용해서 출력했는데 forEach 함수를 한번 써보자. 스탠다드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forEach 함수는 컨테이너의 각 원소를 검색하는 함수입니다. 이 세 번째 매개 변수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콤마 이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게 함수를 바로 호출하는 거죠. 샵 include iostream, 샵 include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꼭 포이치를 위해서는 포함시켜 놔야 됩니다. using namespace는 std.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인데 매개 변수 n이 들어오면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정의해 놓고 메인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벡터인데 특별하게 인티지형으로 1, 2, 3, 4, 5를 넣어라. forEach라고 하는 거는 begin에서 end까지 함수 프린트 그 n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엔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해서 1, 2, 3, 4, 5가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forEach라고 하는 함수는 벡터의 V의 첫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검색을 하면서 각 원소에 대해서 print 인티지 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각 매개 변수 n에 대한 원소 값을 전달을 해서 각각 그 함수가 출력되게끔 하는 그런 함수가 바로 forEach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3개,
꼭 세 번째에 함수를 호출하게끔 함수를 넣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STL 템플릿의 람다식 활용은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